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돈, 명예, 성공, 다 중요하지만 결국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그 돈을 쓸 수도 없습니다. 명예가 있어도 병원 침대에 누워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나이 들어 가장 큰 승자는 중병 없이 오래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합니다. 누워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삶이 아니라 내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즐겁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라도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나는 아직 건강한데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우리의 몸을 망가뜨립니다. 반대로 작은 건강 습관만 잘 지켜도 중병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천 방법을 하나씩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중병 없이 오래 사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밤에는 규칙적으로 잠을 잡니다. 둘째, 음식에 신경을 씁니다. 과식하지 않고 신선한 음식을 섭취하며 가공식품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꾸준히 몸을 움직입니다. 꼭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활동량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넷째,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며 작은 이상에도 주의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몸 상태를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큰 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섯째,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합니다. 사회적으로 활발한 사람들은 우울증이나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낮습니다. 건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본적인 습관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하루 세 끼를 일정한 시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늦은 밤에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전에는 소화가 끝난 상태여야 편안한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넷째, 염분과 당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짜거나 단 음식은 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햇빛을 자주 쬐는 것도 건강에 좋습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여섯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신체 회복이 더딥니다. 이처럼 단순한 습관만 잘 지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기본적인 원칙을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체중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체중은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혈압과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나이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무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스트레칭은 꼭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호흡을 깊게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올바른 호흡법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신체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섯째, 너무 많이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근육이 약해집니다. 여섯째,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건강 이상 신호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증상이라도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결국 건강을 결정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식습관이 나쁘면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첫째,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을 줄여야 합니다. 가공식품에는 첨가물과 나트륨이 많아 혈압과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둘째, 자연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채소, 과일, 생선, 견과류 등을 자주 섭취하면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셋째,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달걀, 두부, 생선, 닭가슴살 같은 건강한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넷째, 지나친 탄수화물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흰쌀밥, 밀가루 음식보다는 현미, 고구마 같은 건강한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하루 세 끼를 일정한 시간에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혈당 조절을 어렵게 하고 소화 기능을 약하게 만듭니다. 여섯째, 식사를 할 때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빠르게 먹으면 소화에 부담이 가고 과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특정한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습니다. 채소와 과일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둘째, 견과류와 올리브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을 섭취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발효 음식을 즐겨 먹습니다. 된장, 김치,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은 장 건강을 도와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넷째, 적당한 양의 생선을 섭취합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하여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너무 짜거나 달지 않은 자연식 위주의 음식을 선호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소식을 하며 식단에서 과식을 피합니다. 여섯째, 녹차나 허브티를 마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카페인이 적은 차를 마시면 혈압 조절과 항산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선한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노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면 어떤 음식을 먹느냐만큼 어떤 음식을 피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첫째,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패스트푸드, 마가린, 튀긴 음식은 혈관을 막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설탕이 많은 음식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달콤한 음료나 빵, 과자는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고 비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너무 짜게 먹는 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고혈압과 신장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과식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부를 정도까지 먹기보다는 조금 덜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다섯째, 늦은 밤에 음식을 섭취하는 습관을 피해야 합니다. 늦은 시간에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체지방이 쉽게 쌓이게 됩니다. 여섯째, 가공된 육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은 염분과 방부제가 많아 건강에 해롭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해 색깔이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첫째, 무리한 근력 운동보다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운동으로는 걷기, 자전거 타기, 가벼운 등산이 있습니다. 둘째,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볍게 걸으면 좋습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관절 건강을 위해 스트레칭을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상 직후와 잠자기 전에 가볍게 몸을 풀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넷째, 요가나 필라테스를 통해 유연성을 기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육이 경직되는 것을 막고 균형 감각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섯째, 평소 생활 속에서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자주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운동을 할 때는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을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의 목적은 단순한 체력 유지가 아니라 몸을 유연하고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이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는 특별한 장비나 기술이 필요 없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꾸준히 걷기만 해도 심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을 활성화시키며 뇌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자세로 걷는 것입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발을 땅에 부드럽게 디디며 걸어야 합니다. 너무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지만 약간 빠른 속도로 걸으면 심폐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도 꼭 필요한 운동 중 하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몸을 풀어주면 하루 종일 근육이 경직되지 않고 유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목, 어깨, 허리, 다리 순으로 가볍게 늘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관절이 약해지는 중장년층은 무리한 운동보다는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도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정한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무거운 아령을 드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덤벨, 스쿼트,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이 좋습니다. 결국 걷기, 스트레칭, 근력 운동을 균형 있게 실천하는 것이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갑자기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가고 쉽게 지치게 됩니다. 운동은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몸이 적응하면 점점 시간을 늘려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습관화하려면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하기 싫은 운동을 하면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걷는 것이 재미없다면 가벼운 춤, 요가, 수영 같은 운동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혼자 운동하기 어렵다면 운동 모임이나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 운동하면 더 재미있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을 즐기는 것입니다.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가볍게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라도 운동을 쉬게 되면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니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운동을 하는 날과 쉬는 날을 정해서 규칙적인 루틴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운동은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건강을 이야기할 때 보통 식습관과 운동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정신 건강, 스트레스 관리도 몸 건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만성 피로, 혈압 상승, 면역력 저하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다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같은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스트레스는 소화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만성 스트레스가 암 발생 확률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불안하면 결국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 조절 능력이 건강 수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혈압을 올리고 면역력을 약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면 신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줄이는 방법은 있습니다. 운동, 취미 활동, 명상, 사람들과의 소통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가 쌓이기 전에 미리 해소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마음 건강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항상 밝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몸도 그에 맞게 건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행복감을 자주 느끼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또 웃음은 혈압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은 몸에 독이 되어 신체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평이나 후회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더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끼는 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려면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자주 만나면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밝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세상을 밝게 보고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습관을 들이면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한 삶은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즐길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삶을 즐기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갖거나 배우고 싶었던 것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요리, 여행 등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활성화되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취미 생활을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삶을 즐기려면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찾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날씨가 좋을 때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행복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시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사회 활동을 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봉사활동이나 지역 모임에 참여하면 보람도 느끼고 좋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려는 마음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원칙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아프기 전까지는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병은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쉽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면 작은 이상 징후도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암, 당뇨, 고혈압, 심장병 같은 질환은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처음에는 증상이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또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같은 검사도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골다공증 검사, 치매 검사 같은 검사도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면 병을 조기에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검진을 받고 이상이 발견되면 바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검진을 받고도 괜찮겠지 하며 방치하면 병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가족들과 더 오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처럼 미리 건강을 점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운동, 식습관, 생활 습관을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첫째, 금연과 절주는 필수입니다. 담배는 폐암뿐만 아니라 혈관 질환, 뇌졸중, 심장병의 원인이 됩니다. 술도 지나치게 마시면 간 건강을 해치고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손 씻기와 위생 관리도 중요한 예방 습관입니다. 감기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려면 손 씻기와 청결한 생활이 필수입니다. 다섯째, 햇볕을 충분히 쬐고 자연과 가까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합성되어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 건강은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작은 예방 습관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이상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주 피곤함을 느끼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하는 것은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소화불량, 잦은 속쓰림이 지속된다면 위장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있으면 심장 건강을 점검해야 합니다. 소변이나 대변의 변화도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어지러움이 자주 발생하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잦은 두통이나 기억력 저하도 그냥 넘기지 말고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관절이 자주 아프거나 움직일 때 불편함이 있다면 관절염 초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증상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작은 문제가 큰 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살피면 건강을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증상이 계속되면 스스로 진단하지 말고 병원에 방문하여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 건강검진과 함께 평소에도 몸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작은 이상 신호도 놓치지 않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이 하나둘씩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수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로움이 지속되면 우울증, 치매, 면역력 저하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로운 사람들은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혈압 상승과 면역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외로운 사람들은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서 비만과 대사 질환에 걸릴 가능성도 큽니다. 반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안정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행복감이 증가합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 뇌가 활성화되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과 외로운 시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은 때때로 필요하지만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도 적극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가족과 친구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첫째,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자녀들과 연락을 자주 하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너무 간섭하려 하거나 기대가 크면 관계가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서로 응원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친구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의 친구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먼저 연락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등산, 요가, 독서 모임, 봉사활동 같은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이웃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가끔 안부를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정이 쌓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입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나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첫째,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사활동, 재능 기부, 동호회 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평생 학습을 실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노인을 위한 온라인 강의나 평생교육원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활성화되어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셋째, 일을 계속하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반드시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더라도 작은 아르바이트나 봉사활동을 하면 생활에 활력이 생깁니다. 넷째, 여행이나 문화활동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곳을 방문하거나 공연을 보거나 전시회를 가는 것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세상과 연결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활용하면 멀리 있는 가족과 친구들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교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다가가고 새로운 만남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건강한 사회생활의 핵심입니다. 결국 건강한 사회생활이 곧 건강한 삶을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중병 없이 오래 사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결국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좋은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긍정적인 마음가짐, 건강검진, 그리고 사회적 관계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에게 맞는 건강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하루에 30분만이라도 걷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실천하고 있는 좋은 건강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주변에 건강을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